프랑스의 소풋은 AC밀란전에서 에머리, 우가르테의 한계를 봤다. 올 시즌 비티냐, 에머리, 우가르테 트리오는 꽤 좋은 활약을 펼쳤다. 하지만 AC밀란을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PSG가 상위권을 목표로 삼을 수 있을까? 그들을 떠나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큰 압박을 받으면 방향을 돌리기 어려워했다. PSG는 중원을 지배하고 컨트롤하고 공을 빼내도록 만들어진 팀이다. 하지만 그들이 많은 압박을 받자 그러지 못했다. 이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일까? 바로 이강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강인의 탈압박 능력을 정확히 본 것 같은데요. 이강인의 최고의 장점 중 하나로 꼽히는 탈압박, 볼 간수가 엘리케 중원의 전술의 핵심이라는 설명과 함께 이강인을 언급한 것입니다. 매체는 이강인은 공을 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뒤에 누군가 있어도 뒤돌아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매우 능숙한 선수다. 그는 압박에 저항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10번에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그렇게 한다. 이것이 이강인의 자질이다. 그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강인의 이런 능력 때문에 중앙에서 유용할 수 있다. 훌륭한 선수는 혼자서 빛을 낼 수 없지만 팀이 필요로 한다. 팀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음바페와 호흡에 대한 의견도 나왔는데요. 최근 음바페와 이강인은 최고의 호흡을 보인 바 있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음바페가 골로 연결시켰고 음바페가 흘린 공을 이강인이 골로 화답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음바페가 가끔 콤비네이션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PSG는 기술적인 영감을 얻지 못해 함정에 빠졌다. AC밀란이 잘했다. 음바페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음바페가 막히면 PSG도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음바페를 살릴 수 있는 드리블, 마술, 창의력이 필요하다. 이강인을 제외하고는 이런 모습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매체는 최전방에 선발로 나선 낭당 콜로 무아니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매체는 콜로 무아니는 다시 한번 경기를 놓쳤다. 레벨이 부족한 것이다. 적응의 문제다. 그는 그동안 깊이가 다른 팀에서만 뛰었다. 속도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 선수지만 공간이 좁으니 어렵다. 콜로 무아니는 자신의 개인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더 많은 팀워크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 선수가 이강인 선수를 향한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아시안게임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온전한 컨디션과 폼이 아니었는데요. 그래도 그의 클래스를 알 수 있었다며 극찬한 일본 선수가 있습니다. 니시카와인데요. 그는 결승전 전후로 일본의 미남 축구 스타로서 한국 여성 팬들에게 큰 관심을 모았던 선수이기도 합니다. 현재 일본 제1리그의 사간도스에서 뛰고 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수비를 제치는 속도가 과연 대단했다. 볼을 잡았을 때 자꾸 주변 선수와 연계할 수 있는 곳으로 플레이하는 게 굉장하다고 느꼈다라고 이강인의 기량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쉬움이 남는 대결이지만 이강인의 레벨을 피부로 느낀 것은 긍정적인 일이었다. 저 역시 그 수준을 목표로 해 정진하겠다라고 말하며 팬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이 영입한 선수 중에서 이강인의 활약이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텐스포르트는 9일 PSG가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영입한 선수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PSG는 지난 시즌 종료 이후 메시와 네이마르가 팀을 떠났지만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이강인을 포함해 덴벨레, 무아니, 하무스, 아센시오, 우가르테, 에르난데스, 슈크리니아르 등 10명이 넘는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개편했습니다. 르텐스포르트는 PSG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선수단을 새롭게 단장했다. 많은 선수들이 PSG에 합류했고 일부는 시즌 시작부터 인상을 남겼다며 PSG는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스타들이 사라졌고 프랑스 국적을 가진 선수들로 대체됐다. PSG에 좀 더 프랑스의 정체성을 부여했고 무아니와 덴벨레가 합류했다. PSG는 신예 미드필더 우가르테 영입을 위해 거의 6천만 유로를 지출하는 도박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으로 활약이 적었던 슈크리니아르는 PSG에서 부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가장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친 선수는 이강인이다. PSG 이적 이전에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던 이강인은 훌륭한 발견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에서 사랑을 받을 선수다. 차분한 성격과 함께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명했습니다. 한편 이강인의 경쟁자로는 미드필더 비티냐와 오른쪽 윙어로 주로 나서는 우스만 덴벨레가 꼽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지 팬들은 이들이 나설 때보다 이강인 나설 때가 낫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비티냐에 비해 UCL 등 큰 무대에서 압박감을 덜 느끼고 천재성을 보여주는 한편 덴벨레보다는 더욱 효율적이고 정교한 플레이를 펼친다는 것인데요. 프랑스 리그가 11라운드를 지나 시즌 중반으로 접어든 시점에도 PSG의 확실한 주전 조합과 포메이션을 규정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음바페와 덴벨레의 공격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수 구성을 하고 경기 중에도 수시로 포메이션을 바꾸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미드필더들이 풀백처럼 수비적인 역할에 치중하면서 공격력이 떨어지는 악순환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패스 축구를 표방하나 골을 넣어야 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는데 패스가 축구의 목적인 것 같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음바페, 덴벨레에 많이 의존하면서 경기력 기복도 심한데요. 다만 덴벨레의 부진이 계속 이어진다면 엔리케 감독이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답하고 재미없는 축구를 할 것인지 이강인을 중용하며 더욱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인지 보수적인 선택을 해온 엔리케 감독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브라질 매체 TNT 스포츠는 최근 이강인과 인터뷰를 실으며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26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파리 생제르맹과 AC밀란의 경기가 끝나고 이강인을 만나 브라질 선수들과 관련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짧고 굵게 만났던 네이마르를 잊지 못했다. 이강인은 여기에서 네이마르를 만났다. 그 시간은 내게 아주 특별했다. 내가 처음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네이마르도 스페인에 왔었어서 더 특별했다라고 떠올렸습니다. 그보다 브라질 언론이 반색한 부분이 있는데요. 매체는 이강인에게 브라질 선수 중 성장에 영향을 준 선수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많은 선수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항상 사비우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제가 많이 찾아본 선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사비우는 2000년대 측면 공격수로 뛰었던 브라질 선수인데요.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세계 최고인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한 레전드다. 그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160경기를 뛰어 30골을 넣었다. 4년여 시간 동안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1회, 챔피언스리그 3회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레알에서의 활약을 인정받아 2002년 월드컵 브라질 대표로 승선하기도 했었습니다. 왼발이 주발이었고 플레이메이커형 플레이어로 제2의 지쿠라고도 불렸던 선수였습니다. 팬들은 웬만한 스트라이커를 방불케 하는 득점력과는 대조적으로 플레이를 관전하다 보면 득점에 특별히 주력하던 미들라이커 유형의 선수가 아님을 알 수 있다. 팀의 빌드업을 후방에서부터 리드하던 지휘관 스타일의 선수였다. 이런 선수가 득점력마저도 역대 최고 수준이니 레전드로 꼽지 않을 수가 없다. 라며 극찬했던 선수였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가 떠오르는데요. 이러한 요소에 현대축구의 핵심 기술과 가치, 전술적 지능을 갖춘 선수가 이강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다시 사비우 선수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는 이후에는 보르도, 레알 사라고사, 레알 소시에다드, 레반테 등에서 활약했고 2010년 브라질로 돌아간 뒤 현역에서 물러났습니다. 이강인이 참고한 선수로 알려지면서 사비우도 조명받고 있는데요. 사비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의 인터뷰 사진을 게재한 뒤 정말 영광이라고 화답했습니다.